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자, 오늘 100페이지부터 하면 되네요. 진도.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거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였었는데,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복습 한번 좀 해보고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보셨던 거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였는데, 한번 복습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신고 의무자가 책 보지 마시고 칠판만 한번 보시고 한번 답변해 볼게요. 신고 의무자가 누구였죠? 원칙 누구, 예외 누구였나요? 원칙은 누구였죠? 거래 당사자. 그렇죠? 네, 거래 당사자. 네. 옆에 사람 얼굴 보면 나오나요? 답이. 자, 원칙이 예였고 예외가 개공이었죠. 네, 개공.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요. 개공, 예외. 자,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우선순위가 더 높다 그랬죠? 개공이요. 네, 그래서 누가 있으면 누구가 반드시 신고. 개공이 있으면 개공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누구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는 개공이 있을 때는 신고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신고 대상 물건하고 거래를 한번 볼게요. 예. 자, 물건 세 가지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신고했었죠? 일단 토지라는 물건을 가지고 뭐 했어요? 신고했었죠? 예. 그다음에 또 뭐? 건축물. 예. 그리고 하나 더. 지위. 예. 다른 말로 하면 권리. 그렇죠? 예. 이 권리 안에는 무슨 권하고 무슨 권이 들어가죠? 예.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거 들어가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거래는 무슨 거래 했었죠? 신고 대상 거래. 매매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거를 우리가 공급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매매, 공급계약 이렇게가 이제 신고 대상 물건과 거래였고요. 신고는 어디에 가서 한다 그랬어요? 신고 관청은 시군구인데 어떤 시군구? 물건 소재지, 그죠? 예, 사무소 소재지 아니고 물건 소재지 시, 군, 구가 뭐가 돼요? 신고 관청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시군구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지방세를 과세하는 관청이다. 예, 그렇게 한번 봤고요. 자, 신고 기한을 한번 보면 신고 기한. 예, 신고는 며칠까지 해야 돼요? 예, 체결일부터 그렇죠? 예, 체결일부터 며칠? 60일 내에 해야 되겠죠. 예, 신고일로부터 60일, 체결일로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신고 사항을 한번 볼게요. 신고 사항. 자, 신고 사항은 누가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개공이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얘가 신고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강의를 안 했나요? 강의했죠. 예, 근데 이렇게 전혀 모르고 계시네.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자,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한다는 건 무슨 뜻? 개공이 없다는 뜻. 그죠? 예, 개공이 없을 때. 예, 그럼 신고사항은 최소 몇 개가 된다 그랬냐면 6개. 예, 그 다음에 최대 8개까지 예, 신고사항이 예, 될 수 있다 그랬고요. 개공이 신고하면 개공의 인적사항은 하나 들어가니까 최소 7개에서 최대 9개까지 예, 예, 신고 가능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예, 되어집니다. 그러면 6개, 8개, 7개, 9개. 그러면 몇 개가 지금 차이가 나죠? 2개 차이 나죠. 2개. 그럼 2개가 뭐하고 뭐가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2개 차이 나는 거. 우리 신고사항이 전체 9개가 있는데 9개. 2개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일 때 신고하는 거 2개 있었죠. 그게 뭐하고 뭐 있었었죠?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입주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그 8개가 되고 또 9개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묶어보면 3개 차이 나죠. 6개, 9개. 이렇게 3개 차이 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개공의 인적사. 뭐 이렇게 해서 전체 3개가 차이 난다 그랬죠. 제가 이거 지난주도 별 2개 해드렸고요. 매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2문제도 걸리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서 요약하면 간단히 요겁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과목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과목을 못하면 절대로 합격을 못해요. 합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걸 누차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100페이지 오시고요. 오늘 진도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목을 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외국인 등 이랬죠. 그럼 여기서 외국인 등이라고 하면 여기 등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뭐 외국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나아가서 누구까지? 뭐 외국 법인, 그다음에 말 그대로 외국도 들어가고 또 국제기구 뭐 이런 것까지 싹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그랬고 이런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다. 여기서 취득은 어느 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겠어요?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에 대한 특례 이렇게 있고요. 이 특례라는 거는 그러면 누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은 그래서 그 특례 제목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쓰세요. 이거는 한국 사람에게는 즉 한국인에게는 뭐 되지 않는 제도다. 적용되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외국인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고 한국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크게 이제 2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양가로 1번의 상호주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2번 양가로 2번에 보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이런 말 나오죠. 거기 신고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해주세요. 신고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양가로 3번을 보면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뭐라고 되어 있죠? 허가, 허가에다가도 역시 채색해 주시고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뭐 하거나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사전 신고라고 하는 조금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고는 사후에 합니다. 허가는요. 당연히 허가는 어떤 의미겠어요? 사전 허가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제목을 유심히 잘 보면 2번하고 3번이 완전 다른 게 뭐냐면 2번은 취득 보유 신고 앞에 물건이 부동산이라고 붙었죠. 그죠? 부동산. 근데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제 앞에는 뭐만 붙은 거예요? 토지만 붙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만 허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신고는 모든 부동산을 다 신고하는 거고 3번의 허가는 뭐만 허가를 받는다고요? 토지만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고제하고 이제 허가제가 있는데 신고제는 다시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 계약 외를 원인으로 했을 때, 그리고 계속 보유 뭐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거는 60일짜리가 있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6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보유라고 하는 건 국적이 바뀌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 이것도 6개월짜리가 있고요. 사전허가 구역은 전국의 모든 지역 안에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만 허가를 받을 거냐면 101페이지 우리 상단에 이제 박스를 좀 잠깐 보면 4가지 그 사전허가 구역을 이렇게 좀 정해놨는데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암기를 해볼게요. 애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데 첫 줄 끝부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 군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만 잡을게요. 군에다가 동그라미. 그다음에 니은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맨 앞에 문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잡겠습니다. 그리고 디귿번인 자연환경보호전법에 따른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거기는 생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잡을게요. 네, 생자에다가. 그리고 니을번인 끝부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뭐 이렇게 나왔죠. 거기는 야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럼 연결하면 어떤 말 나오나요? 군문생야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군문생야. 이거 이제 잠시 후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요 외국인 등의 사전허가 제도를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에서 사전에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지 사전 사후 나눠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것처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제도.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죠? 무슨제 아니면 무슨제로 나눈다 그랬나요? 신고제 아니면 허가제. 이렇게 이제 나눈다 그랬죠? 신고제 아니면 허가제. 자, 그러면 이 신고제는 사전에 아니면 사후에? 사후. 사후. 허가제는요? 사전. 그런데 이게 사전, 사후 이렇게 나눠 볼 때 위에가 사후고 아래가 사전이면 위 아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좀 원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원칙 부분이고 이건 예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든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 신고제는 모든 부동산. 근데 요거는 어떤 것만 한다 그랬죠? 토지만이요. 토지만. 온리 토지만 허가를 받는다. 중요한 것도 하나 더 붙이면 신고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고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네 가지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그 네 가지가 뭐였지? 군문, 생야. 일부 지역에서만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제도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이제 그런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신고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60일짜리가 있고요. 60일짜리, 그 다음에 6월짜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60일짜리는 언제 그 신고하는 거냐면 뭐를 원인으로 했을 때?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했다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취득되는 계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 계약. 매매 있고 또 교환. 자, 매매 교환까지는 다 잘 알고 있는데 하나가 더 보이죠? 증여 계약이 있죠. 그죠? 매매, 교환, 증여.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계약을 원인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계약에는 매매, 교환, 증여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지금 겹치는 게 하나 나오네요. 어떤 게 겹치냐면 얘랑 겹치잖아요. 요거. 그죠? 그리고 매매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매매. 60일.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무슨 신고도 해야 되고 무슨 신고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요. 이게 만약에 매매라면 어떤 거? 부동산 거래 신고도 외국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 지난주에 무엇을 하면 무엇을 면제해 준다 그랬나요? 이 신고하면 이걸 면제하나요? 아니면 이 신고를 하면 이걸 면제하나요? 그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는 면제. 이렇게 다시 두 가지가 겹칠 때는 신고를 두 번 할 필요 없으니까 무슨 신고를 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무슨 신고? 외국인의 특례 취득 신고는 면제. 이렇게 왼쪽 거 하면 오른쪽 거 면제한다. 자, 6월짜리는 겹칠 일이 없어요. 왜 겹칠 일이 없냐면 얘는 계약 외 원인이거든요. 계약 외 원인. 자, 그러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이게 매매, 교환, 증여 빼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외의 원인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상속도 있고요. 또 판결 이런 거, 경매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법인 간의 합병.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계속 보유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국적을 바꿔버리는 거죠. 뭐에서 뭐로 바꾸는 거를 계속 보유라고 그래요. 내국인, 한국 사람에서 뭘로? 외국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국적 자체를 이렇게 국적 바꾸면 이걸 계속 보유라고 합니다. 계속 보유. 지난주 뉴스 보니까 1년에 한 3만 4천 명, 뭐 3만 5천 명 정도 1년에 우리가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3만 4천, 3만 5천 요 정도 이제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이들이 한국 사람이었다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외국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신분이 이제 외국인 등이 된 거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뭐 하려고 할 때는 가지고 있으려고 할 때는 이걸 뭐라 그래?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는 몇 월 안에 신고해라 이거예요. 6월 안에 신고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통계는 뭐냐면 3만 4천 뭐 3만 5천 명이 국적을 포기하잖아요. 근데 국적을 포기하면 살기는 어디 가서 살아야 정상이에요? 외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살기는 또 여기서 살고 또 국적만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아무튼 뭐 요렇게 딱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요 60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좀 중요하고요. 자, 허가는 일부 지역에서만 허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만. 그 일부 지역 네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네 가지 뭐 했었죠? 군문, 생야. 군문, 생야. 이렇게 네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암기를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아까 좀 외우셨던 거니까. 군이 뭐였을까요?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고요. 문은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이 뭐예요?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야는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군문, 생야. 여기 안에서는 토지를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거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출장률은 100%. 여기서 안 나오는 일은 절대 없다. 그래서 이건 뭐 딱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제재를 좀 간단하게 덧붙여 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교재 109페이지 한번 가보면 109쪽 가보시면 5번 제목에 벌칙 나와 있죠, 그죠? 5번 제목에 벌칙. 거기 쭉 내려오다 보면 박스가 있는데 거기 행정 형벌 해가지고 뭐 몇 년 몇 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줄 좌측에 보면 몇 년 몇 천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2천이잖아요. 2년 2천. 2년 2천인데 오른쪽 위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 거기다 채색 한번 해요. 외국인 등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외국인 등이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2년 2천. 그럼 요거다 붙여야 되겠죠? 요거를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얼마라고요? 2년에 2천. 얘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요. 2년 2천. 자, 그다음에 11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10페이지. 그 뒷장이죠. 2번에 양가로 2번에 행정 질서벌도 있는데 거기 중간 박스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외국인 등의 취득 보유 신고 관련한 과태료의 종류 얼마짜리랑 얼마짜리가 있어요? 300짜리랑 100짜리랑 있죠, 그죠? 300짜리, 100짜리, 100짜리, 300짜리.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실 거냐면 300짜리는 오른쪽 끝에 보니까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60일, 6월짜리는요. 아니 100짜리는 6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칠판 다시 보시고 그러니까 6월짜리 신고 안 하면 얼마? 300만 원 이하 과태료. 300 이하 과태료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월짜리 신고를 안 하면 제재는 얼마예요? 요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등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등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요 군문상야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매년 나오는 그런 개념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요거를 좀 기억하시라고 오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사례 하나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입문과정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군문생야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국가죠, 그죠? 그래서 어디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우리 남북으로요. 이렇게 2km씩 군인들이 못 들어가죠. 무장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비무장 뭐라 그러죠 여기를? 비무장지구라고 하나요? 지대? 예, 비무장지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요게 이제 양쪽으로 하면은 2km씩 하면 4km가 되니까 엄청난 이 땅이 되겠죠. 예, 근데 이 비무장지대가 이렇게 비무장지대가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가 휴전이 언제 됐죠? 1953년에 됐으니까 지금 한 60년 넘게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는 여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그 생태계의 보고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뭐 그런 동식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요걸 가지고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이거 자체가 비무장지대 자체가 이거 뭐예요? 군사시설이죠. 군사시설. 예, 그래서 군사시설. 예, 이거 자체가. 예. 그다음에 문이 아까 뭐라 그랬죠? 문화재 보호구역. 예,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제가 군대 생활을 여기쯤에서 했어요. 파주 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1사단 제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군대 생활을 할 때 여기 이제 안에도 좀 몇 번 들어갔다 오고 뭐 이제 뭐 훈련 뛸 때 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경계 근무라고 해가지고 이게 총 들고 서 있는 여자분들 잘 모를 건데 근데 총 들고 서 있는 거 있어요. 앞에 아침에도 총 들고 서 있고 낮에도 총 들고 서 있고 또 언제 밤에도 총 들고 서 있고 그냥 계속 그것만 해요. 계속 총 들고 서 있는 것만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 뭐 별의별 걸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안에 모두 되게 많냐면 그 여기가 이제 바로 여기 위에가 개성안이에요. 여기가 그죠? 예. 그래서 개성하고 좀 붙어 있긴 한데 개성이면 옛날 어느 나라 수도였었어요. 우리 저 과거에 고대사 보면 고려 시대 수도였죠. 예. 그래서 뭐 집터도 많고 절터 같은 게 또 제법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탑 같은 게 부서진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 탑이 어느 시대의 탑이냐면 고려 시대의 탑이죠. 근데 그거는 뭐 문화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발굴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이게 군사시설이기도 하고 이 안에 굉장히 문화재급 정도의 그런 어떤 존재들이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생이 아까 뭐였죠? 생태와 경관 보존지역. 여기에는요 뭐가 굉장히 많이 이게 자라냐면 억새 있죠. 억새. 예, 억새가 이제 자라는데 억새가 보통 몇 메타 정도까지 자라냐면 4m에서 한 6m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자랍니다. 굵기는 한 요 정도 돼요. 웬만한 나무 정도 돼요. 근데 이게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완전한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그 토비나무 낫으로 딱 치면 안에가 비어 있다고. 그러니까 안에가 비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바람이 이제 바람 방향에 따라. 근데 여기서 이제 보초 서는데 위치가 굉장히 높은 데 있거든요. 근데 아래를 딱 보면 억새가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럼 거기 뭐처럼 그게 보이냐면 그 왜 잠자리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불 같은 거, 폭신한 이불 같은 거 깔아놓는 뭐 주단 같은 거 깔아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있냐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 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구름 이렇게 밑에 보면 하얀 뭉게 구름 같은 거 있으면 좀 뭐 하고 싶어요. 막 뛰어내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충동 엄청나게 느껴지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생태와 경관이 아주 이국적이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뭐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기가. 자 이제 마지막에 야가 뭐였었죠?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 여기에는 온갖 야생 생물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온갖 야생 생물들이 많은데 뭐 동물, 식물, 뭐 물고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생태계의 가장 상위에 있는 동물이 뭘 것 같아요? 에? 호랑이는 없어요. 호랑이 있으면은 벌써 쏴 죽였겠죠. 예. 왜냐면 여기 군인들이 남북으로 엄청나게 많이 직결했는데 호랑이 있으면 당연히 죽였겠지. 예. 뭐가 제일 생태계 1위냐면 고양이예요. 예, 뭐 저희가 있었던 그 1사단 쪽은 고양이가 참 문제였었는데 고양이가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 사람은 이 대가 몇 년 정도 지나야 한 대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보통 한 대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뭐 25년에서 30년 지나면 한 대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양이는 보통 한 1년만 지나면 새끼를 가져요. 여기 뭐 태어나서 1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얘가 몇 년에 한 번씩 대가 바뀌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대가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서 산 지가 60년이 됐다고 쳐봐요. 여기서 이 고양이가 여기서만 살아. 다른 데는 안 가요. 왜냐면 먹을 것도 많고 자기들이 여기에서 뭐라는 걸 알아요. 응? 그 생태계 1위라는 걸 안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먹는 것도 잘 먹은 데다가 말하자면 그게 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몸집이 이렇게 좀 커져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이렇게 사냥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커진다고. 용불용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냥도 하고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엄청 야생화되고 커진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때로 집단으로 다닌다고. 그래서 막 수십 마리씩 다닌다고. 근데 얘네들이 낮에는 절대 안 다녀요. 왜 낮에는 안 다니냐면 군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잖아요. 군인들이 막 발로 차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사람한테 대어들면 막 총으로 쏴버리니까 사람한테 대들지는 않은데 밤에는 서로 무서워해요. 누구도 무서워하고 누구도 무서워하고. 사람도 얘네 보는 거 무섭고 고양이들도 사람 보는 거지. 원래 이제 낮에 이제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서로 이제 경계를 하는데 밤에 얘네들이요 다닐 때 어떻게 다니냐면 되게 막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저기 뭐 이렇게 그 특수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그 뭐 이런 걸 이렇게 끼고 보니까 이제 고양이들은 또 어떻게 다니냐면 고양이 자체가 뭐가 있어요. 그 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눈에다 불을 켜고 다니는데 그 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밝으냐면 그 사회에서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그러니까 자동차 나이트는 조금 과장된 거고 자전거 나이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두 개가 이렇게 딱 킨 상태에서 수십 마리가 막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섬뜩한지 몰라요. 그리고 얘네들이 막 빠르잖아요. 고양이가 엄청 빠르니까 이게 막 여기서 막 탁탁탁 이렇게 하면 정말 무서워요. 그게. 예. 그래서 이 고양이가 생태계 뭐 왕이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에 보면 이게 군문 생야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나요? 이거 애우시라고 이거 말씀드렸다. 군문 생야 꼭 외우셔야 돼요. 작년 우리 29회 이번 시험이죠. 29회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군문 생야 안에서는 사전에 뭐를 받고 취득해라. 허가를 받고 취득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4번 제목에 102페이지 4번 제목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별표 하나만 좀 해주실 건데요. 이쪽에서는 한 문제는 늘 나오고요. 두 문제가 나와도 뭐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내지 두 개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왜 만들어졌느냐 이걸 한번 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 소유의 편중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의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 여기도 채색 한번 하죠.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 그걸 방지하는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제 어떤 무절제하게 막 취득을 한다거나 편중적으로 취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토지 없이는 우리가 모든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몇 년도에 도입된 제도냐면 1978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법을 전전하다가 현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지금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 이 법에 지금 근거를 둔 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다른 법에 이제 근거를 계속 두다가 이 법으로 바뀌게 됐고요. 왼쪽 거기 보조단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투기라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죠. 투기를 억제하는 그런 제도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와 주택에 대한 투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투기는 무엇으로 막을 거냐면 지금 보신 토지 거래 허가제로 이렇게 막을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행위 규제가 센 거죠. 토지를 뭐 할 때요? 거래할 때 뭐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그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토지 거래를 허가받고 해라. 반면 이제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이제 주택법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서 투기
과열지구라는 게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 예. 이 투기 과열지구가 딱 지정이 되면 이 토지거래 허가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행위 제한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분양권, 그 다음에 입주권. 예. 이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어떻게 차이 난다 그랬죠 지난주에?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차이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 분양권은 어떤 거라 그랬죠? 분양권이? 자, 얘는 그러면 집이에요? 집은 아닌 거예요? 집은 아닌 거지. 예, 집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계약상 관리. 법으로 따지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다음에 얘는 뭐죠? 헌 집을 부시고 받은 지위. 그렇죠? 예, 이건 집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입주권. 예, 그래서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적용을 받아요. 다시 얘는 무슨 법 적용 받는다고? 주택법. 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이에요. 아예 금지되는, 허가도 아니고 그냥 아예 금지시키는 그런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토지,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 가지고요. 예를 좀 하나만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 이 지도 그대로 한번 살려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통일. 통일이 좀 된다. 언제든 뭐 통일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물론 이제 통일이 뭐 우리 남한 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남한 주도의 평화적 통일이 됐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러면 남한 사람들은 북한 쪽에 뭐를 좀 사고 싶을 수 있겠어요? 땅을 좀 사고 싶을 수 있겠죠, 그죠? 어느 지역의 땅을 사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 평양,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걸 한번 평양 그 구글에 들어가서 평양을 한번 들어가 보고요. 또 인터넷도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평양에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우리나라 돈 한 2억 정도 간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면 그럼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싼 거죠. 근데 이게 통일이 되거나 통일이 될 조짐이 보이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많이 올라가겠죠. 결론적으로 평양 땅은 못 산다 이거죠. 왜 못 사요? 비싸서요. 잠깐 평양은 물 건너갔고요. 안 돼. 자, 그러면 어디가 이제 그 다음? 예를 들자면 요거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는 여기가 국경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통일이 되면 이제 어디가 국경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국경이 되냐면 여기가 이제 국경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렇죠. 그러면 이 국경이 되면 이 근처는 뭐가 이제 다 주둔하겠어요. 군인들이 다 주둔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는 중국하고 국경이 맞대고, 여기는요 러시아하고 국경이 맞대니까 이거 엄청난 국경이 좀 되는 거죠. 그럼 아마 주한 미군도 여기 엄청나게 이제 갈 거고, 우리나라 군인도 엄청나게 이제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따라서 이쪽 국경 근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 파주, 의정부 이쪽의 개념이니까 못 산다는, 거기도 살 수가 없지. 거기 이제 뭐 말하자면 군사시설 보호구로 다 이제 지정을 해버려야 되니까 사봐야 의미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바닷가 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뭐가 이렇게 있어요. 금강산이 있잖아. 근데 그 금강산 너머에 뭐 평야가 있으면 좋은데 이쪽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산이에요. 살 게 없다고 여기도. 다 살 게 없어요. 산 속에도 뭐 땅 사서 의미가 없잖아. 그럼 결국에 하나밖에 살 데가 없어요. 북한 땅은. 땅 어디? 여기 개성. 원산도 좀 괜찮긴 하더라고. 원산도 괜찮은데 개성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괜찮아요. 왜 개성이 가장 괜찮으냐면 일단 어디서 가까워요? 서울에서 아주 가까워요. 뭐 승용차로 차 안 막힌다고 가정하면 1시간이면 충분히 갈 만한 거리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개성하고 서울 이렇게 사이에 뭐를 놓기가 아주 좋은 지형이에요. 고속도로 놓기가. 왜냐면 다 평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평양보다는 통일이 되면 개성이 뭐 제2의 우리나라의 수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할 것으로 보여요. 그건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 개성에 이제 통일이 딱 됐거나 아니면 될 조짐이 보이면 국가는 여기를 뭘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어요. 투기 과열지구
아니고 여기서 써놨잖아요. 뭔 또 투기가 개성에는 집이 없어. 뭐 별로 집도 없다고 다 뭐 이런 기와집밖에 없더라고. 제가 구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딱 저기밖에 없어. 기와집밖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죠.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야 돼요? 땅을 다 이렇게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죠? 국가가 여기를 먼저 뭐로 이렇게 딱 지정한다 이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럼 한번 여기다가 생각을 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가가 이렇게 지정을 하죠. 그럼 이거는 미리 지정한 거예요? 아니면 올라가고 나서 집가가 다 상승하고 나서 지정한 거예요? 미리 지정해야지. 이런 걸 선제적이라 그래요. 미리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기에 우려가 있을 때 일단 지정합니다. 투기에 뭐가 있을 때? 우려가 있을 때.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렇게가 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 애들이 상위 1% 정도 잘 사는 애들이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 중국 애들 상위 1%면 우리도 한 상위 1%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상위 1%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의 상위 1%가. 중국 인구가 한 13억 정도, 13억에서 통계 안 잡히는 놈까지 하면 15억까지 된다 그러는데 그냥 13억만 잡으면 상위 1%면 1,300만 명이에요. 그냥 1%가 그냥 이렇게 우리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한 1,300만 명이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어디도 많이 다니고요.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투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참 중국하고 우리하고 좋을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사이 좋을 때. 지금은 사이 되게 안 좋아졌는데 아무튼 사이 좋을 때 우리나라 와 보니까 중국 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 한국이 참 좋아 보였던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상위 1% 애들이 와서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뭐해 보인다라는 걸 첫 번째로 뽑았을 거예요.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남자나 한국 여자나 뭐해 보였대? 굉장히 잘생기고 이뻐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 전체를 볼 때 가장 이뻐요. 가장 잘생겼다고. 우리가 이제 그 북방 계열 쪽이니까. 근데 중국 애들은 아시다시피 한족이잖아요. 한족이라는 게 뭐예요? 저 아래쪽에서 이렇게 발원한 이런 민족이니까 되게 다 잘고 이쁜 어떤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이렇게 내려온 저기 몽골 쪽이죠. 우리 몽골족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류가 다른 거지. 인류가. 외국 나가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있으면 그 표 납니까? 표 금방 나죠. 금방 알겠던데. 가장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 찾으면 한국 사람이야 그냥. 시끄러운 사람 찾으면 중국이고 좀 약간 원숭이처럼 생겼으면 일본이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 오니까 남자는 잘생겨 보이고 여자는 이뻐 보이더라 이거예요. 중국 애들이. 근데 이 남자가 잘생겨 보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가 이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중국 애들이 뭐를 이제 생각한 거냐면 한국 애들은 그 태색 자체가 이쁘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얘네들이 뭐를 잘해서 이쁘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 성형 말고 성형도 있는데 성형 말고 화장품을 좋은 거를 발라서 이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때 명동에 가면 화장품을 그냥 싹쓸이해 갔잖아요. 막 그 화장품 엄청나게 사가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에 와서 신기하고 좋아 보였던 게 뭐냐면 바로 토지였어요. 이게 이제 참 중국 애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건데 토지가 뭐냐면 중국은요 공산국가잖아요. 공산국가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토지를 누가 다 소유해요? 국가가. 100% 토지는 다 국가 소유고 중국은 그러니까 무슨 권을 다 인정해 주냐면 지상권만 인정해 주는 거고 토지 소유의 개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 애들 상위 1%가 보니까 여기서 가까운 한국에 가봤더니 땅을 상속할 수 있네? 이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한다는 게 얘네들 물려주는 거 되게 좋아하네. 자기 자식들한테. 근데 자기는 상속이 안 되잖아. 근데 한국에 오니까 땅값도 싼 데다가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상속까지 할 수 있으니까 막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천 쪽 땅을 사들이다가 한참 얘네들이 또 어디에 꽂혔어요? 제주도에 와서 이제 꽂혔는데 이 제주도에
어느 정도 땅을 이제 한참 많이 사들일 때 사들였냐면 가령 뭐 이제 그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관광버스 차를 타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딱 다 태우면 한 40명 좀 넘게 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경치 좋은데 내려준대. 가이드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아무 집이나 이렇게 눌러가지고 땅이랑 집이랑 팔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 집이나 그냥 두드려가지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안 판다고 이제 문을 닫고 그러는데 이게 막 자꾸 이런 게 생기니까 일부 제주도 사람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예요. 2억에 팔겠다고. 시세가 1억밖에 안 나가는데 2억에 팔겠다고 따블 붙인 거죠. 그랬더니 그냥 중국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덜컥 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오니까 다른 집은 얼마로 불렀겠어요? 4억에 이제 불렀겠죠. 그래서 덜컥 사고 그 다음에는 6억, 그 다음엔 8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6배를 지금 튄 거예요. 6배. 제주도 이 땅 가격이. 그래서 이 중국 애들이 사들이기 전과 그 이후가 6배가 올라갔죠. 이미 집가는 뭐 했어요? 올라갔지. 그래서 제주도를 뭘로 이게 지정을 해야 되겠어요? 토지, 거래, 허가구로 지정이 된 거죠. 그럼 여기 지정한 거는 국가가 지정을 했어요? 아니면 제주도에서 지정을 했어요? 이거는 국가가 아니면 제주도에서. 이거는 제주도에서 지정을 한 거죠. 제주도에서 이거를 뭘로 지정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요 개성 같은 데는 선제적으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여기는 선제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현상이 뚜렷한 거죠. 무슨 현상? 투기적 거래가 뚜렷하고 집가의 어떤 그 상승 조짐이 뚜렷한 지역에. 그러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런 투기적 우려가 있거나 집가 상승의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현상이 있는 곳에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도 지정할 수 있고 누구도 지정할 수 있어요. 국가도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취지랑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박스 잠깐 볼게요. 자, 일단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심의를 먼저 얻어야 되는데 국가가 지정한다는 것은 이 국가는 좀 추상적인 거니까 좀 이 구체적 기관은 어디에서 이걸 지정할 수 있냐면 국장, 국토부에서 지정할 수 있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서 지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자, 밑에 지정처분 1번에 국장하고 2번에 시도지사하고 각각 채색을 좀 하시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누구 아니면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여기서 말하는 국장은 국가를 말하는 거고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한다든지 국가가 지정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가가 지정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게 된다. 그런 내용들 좀 중요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맨 마지막 거 그 공고의 2번을 보니까 공고 5일 후에 뭐가 발생이 된다 그랬어요? 효력이 발생한다.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도 해주시고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자, 오늘 공고 떴답니다. 오늘 공고. 그러면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아니 그러니까 그 기산할 때 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따질 때 오늘부터 5일 아니면 내일부터 5일 지금이 10시 50분이거든요. 그럼 10시 50분에 공고 떴대. 여기 서울특별시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5일 아니면 내일부터 5일 내일부터 무조건. 그래서 초일은 따지지 않아 이럴 때는 그래서 내일부터 따져서 5일이 지난 상태에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6일째 되는 날 몇 시부터요? 0시부터 6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6일째 되는 날 0시부터는 계약을 그냥 하면 안 되고 뭐를 받고 계약해라 이거예요. 허가 받고 만약에 허가 없이 계약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른쪽 넘어오시면 오늘 참 아침에 출근할 때 라디오 뉴스 들어보니까 오늘부터 그 윤창호법이 그 발효가 돼가지고요. 오늘부터 음주운전하다 사람 치여서 사람 죽게 만들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 음주운전은 오늘부터는 과거는 하셨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절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또 음주운전 해가지고 또 한 사람 또 사람 치워 죽였다고 뭐 나오더라고. 근데 오늘 아마 첫 번째 걸린 케이스니까 무기징역 받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그렇고 통지라고 하는 거는 103페이지 넘어오면 국장이 지정을 하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든 이제 이걸 전국에 말하자면 전파하는 뭐 이런 어떤 제도들이 있고요. 통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시군구가 결국에는 허가를 해주는 일선 관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를 국장이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시도지사가 되게 상위의 관청인데 허가를 일일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허가 관청은 무조건 누가 되는 거냐면 시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 보조라도 한번 적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의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지정권은 누구랑 누가 있는 거죠? 지정권.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허가를 해주는 관청은 허가권자는 얘네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정만 한다고. 그러면 허가는 누가 해? 시군구가 해주는 거죠. 이때의 시군구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표현을 시군구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허가 관청이라고 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군구는 시군구로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한다고? 허가 관청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의 시군구는 뭐라고 읽어야 되겠죠? 여기서의 시군구는 신고 관청이라고 읽듯이 이쪽에서 허가 쪽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허가 관청. 그래서 주제마다 부르는 말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허가 관청이 뭐 등기 소장한테도 알려주고 일반인에게 뭐 열람 같은 거 시켜주는 뭐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런 것들은 양가로 2번 내려오시면 허가 대상 계약과 면적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세 줄 있죠. 세 줄 전체 채색을 좀 해주시고 세 줄 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 계약 세 줄. 제가 이제 천천히 읽어드릴 건데 그거를 전부 다 뭐 암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이해하면 밑에 박스는 안 보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해만 하면 되니까. 자,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허가구역 안에 있는 허가구역 내라고 했으니까 허가 대상 면적에 그러니까 이 허가 대상 면적이라는 것은 그냥 1제곱미터도 허가를 받아라 이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면적을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면적이라는 게 허가 대상 면적이 있고 잠시 보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토지 다른 건 필요 없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거기서 좀 확 들어오는 건 무슨 권이 확 들어와요? 어떤 건? 소유권이 좀 들어와요? 아니면 지상권이 들어와? 지상권이 들어와야지. 소유권 당연한 거고 지상권도 허가를 받아라. 상당히 좀 특이한 제도죠. 해서 그런 것들을 유상으로 여기서 유상으로 이런 말은 무상으로 소유권이나 무상으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으로 이런 표현이 좀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전은 어떤 권리에 붙인 말일까요? 이전이라는 말이죠. 이전. 어떤 권리? 소유권에 아니면 지상권에? 되게 소유권에 붙인 말이겠지. 소유권의 이전 뭐 이런 거. 그러면 설정이라는 말은요.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럼 이건 뭔 지상권 설정 이런 말에 붙인 말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약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고 맨 마지막에 예약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예약에다가는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거기서 말하는 예약은 보통 우리가 예약을 하면 그걸 표시하고 싶어요? 아니면 표시 안 하고 싶어요? 표시하고 싶지. 표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가등기가 되는 거죠. 등기부에다가 이거 내가 찜했어. 이걸 하는 걸 뭐라 그래? 가등기.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는 두 가지 가등기가 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무슨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그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청구권 가등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하나. 지상권 설정 가등기 이런 거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등기 중요합니다. 가등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거를 좀 잘 이해하신다는 전제하에 밑에 박스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밑에 박스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요거를 좀 잘 이해하실 거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면제 대상 면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